구찌터널, 게릴라전을 위해 판 전장 250km의 땅굴 병참기지, 에이전트 오렌지, 일명 고엽제로 불리는 맹독성 제초제, 네이팜탄, 3000도의 불바다로 반경 30m 이내 초토화, 네이팜탄의 중화상을 입은 어린 소녀의 절규, 베트남전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한 장의 사진, 베트남전 참상의 아이콘으로 반전운동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명 참전, 5천여 명 전사, 1만 천여 명 부상,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13만 명. 우리는 왜 남의 전쟁에서 붉은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1964년 8월 2일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군 구축함과 월맹군 어뢰정 사이에 교전이 벌어집니다. 월맹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다는 의문의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전면적인 참전의 명분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이미 베트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9월 존슨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게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는 모어플렉 캠페인을 펼칩니다. 더 많은 자유의 깃발이 모여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였죠.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이 확정됨에 따라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제1차 파병 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첫 파병은 전투부대가 아닌 비전투부대인 의무지원단 파견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비교적 쉽게 파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973년 3월 전면 철수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연인원 32만 명의 병력이 베트남에 파병됩니다. 1965년 1월 26일 비전투부대인 비둘기 부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됩니다. 파병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론을 펼친 야당의 의견이 대립했지만 결국 제2차 파병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65년 2월 9일 서울운동장 3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월남으로 떠나는 2천여 장병들의 국민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첫 역사적 장거라며 장병들을 치하합니다. 1965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박미길에 오릅니다. 존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까지 보내 초청한 겁니다. 미국은 박 대통령 부부의 날을 선포하는 등 한미관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예우로 환대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존슨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의 뜻을 밝혔습니다. 겉보기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던 박정희 존슨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밀리에 맨 처음 꺼낸 이야기는 바로 월남 추가 파병, 전투부대 1개 사단을 추가로 월남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초청과 환대의 속셈을 드러낸 거죠. 1965년 6월 전투부대 파병안이 상정되면서 국회는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전투부대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전투병 파병 논란은 한 달간이나 계속됩니다. 마침내 1965년 8월 13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가 파병 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대한남아의 드높은 기계를 만방에 과시하고 조국의 영예와 국군의 전통을 빛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달 뒤인 10월 12일 맹호부대와 청룡부대가 파병됩니다.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3차 국군 파병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역멀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초호화 캐스팅의 월남 위문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인기가수, 코미디언, 탤런트, 영화배우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해 월남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연예인 위문단은 죽어도 좋다는 각서까지 쓰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군에게 마릴린 먼로가 있다면 우리 국군에는 LAG의 여왕 이미자가 있다. 사랑했는데 서로가 좋았어. 사랑했는데. 무대는 부대의 연병장. 앵콜 연발에 이어지는 떼창. 가수 윤복희가 이끄는 코리안 키튼스의 월남 공연은 K-팝 걸그룹의 원조 중의 원조였죠. 미군 국군 할 것 없이 흥에 겨운 장병들의 막춤 전투 댄스가 이어졌습니다. 전투부대까지 보냈지만 전쟁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1965년 12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4차 파병을 요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상정된 4차 파병 동의안은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난항 끝에 1966년 3월 20일 재석 125인 중 찬성 95인, 반대 2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군 추가 파병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 모두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양해 각서는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경제적 원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남 파병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경제 원조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습니다. 월남전 시작 당시 103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월남전 끝난 뒤에는 541달러로 무려 5배나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월남전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전쟁 특수로 시장에 돈이 돌고 온 나라가 흥청거렸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해 받은 전투수당은 약 2억 3천만 달러, 이 중 약 82%에 달하는 돈이 국내로 송금됐습니다. 이 돈은 당시 외환 보유액의 40%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군수 물자 납품, 용역 사업을 통해 호황을 누렸습니다. 월남 수출이 급증했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월남이 제3위의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의 결과물임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베트콩들의 은신처인 정글 제거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고엽제가 문제였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로 불리는 맹독성 제초제 고엽제는 1960년부터 1971년까지 10여 년간 월남 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포됐습니다. 고엽제에는 청산가리에 만배나 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습니다. 다이옥신 1g은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독극물입니다. 몸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암과 신경계 손상, 기억 유발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월남전에서만 수백만 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장병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만 13만 6,448명, 심지어 이세 환자도 191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원인 모를 질병과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고엽제 환자 16,801명은 1999년 9월 30일 다우케미칼, 몬산토 컴퍼니 등 미국의 고엽제 생산회사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5년간 이어지던 지리한 소송은 2014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1973년 월남에서 끝났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계평화 수호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수많은 명예로운 참전군인들의 고엽제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3년 3월 23일 주월 한국군 철수 완료. 9년에 걸친 월남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망 140만 명, 부상 210만 명, 350만 명이 죽거나 다친 참혹한 전쟁. 이제 이 전쟁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이제는 물음에 답할 때입니다.